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영범. 경제교육 강의를 맡은 교육학 박사 조영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휴식 잘 취하셨죠? 자, 알면 알수록 유익한 경제교육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제 개념에 대한 것을 이어서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용돈 관리, 자산 관리에 대해서 조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자, 경제의 개념에 대해서 경제를 본 교수자가 여러분들 신체의 비유를 하면서 돈의 흐름이라든지 또 이 경제활동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소득 안에서도 내가 노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또 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사업소득, 뭔가 집을 빌려서 얻는 임대소득, 또 그 외에도 뭐 불로소득이라든지 우리가 예금을 예치해 놓고 이자가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용돈 관리, 우리 자산 관리하는 부분을 조금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여러분들 그 교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용돈 관리 현황 진단 이렇게 해 보았는데, 문제를 한번 들어가기 앞서 한번 내볼게요. 나는 무엇일까요? 나는 무엇일까요? 자, 한 달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부모님께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주시는 돈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현장에 있었으면 여러분들 맞춘 분들에게 선물을 지급하면서 할 건데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물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무엇일까요? 여기 앞에 앉아있는 학습자들 이미 다 눈치채셨어. 한 달에 한 번 주는 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바로 용돈이 되겠습니다. 맞추신 모든 분들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돈. 그러면 이 용돈, 용자가 쓸 용자예요. 돈을 사용하는 거죠. 쓰는 거죠. 그러면 용돈이 무엇인지. 자, 용돈이라는 것은 평소에 잡비로 쓰려고 몸에 지닌 돈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버켓머니라 그래요. 버켓머니. 버켓이 뭐예요? 주머니라는 거잖아요. 버켓머니, 우리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는, 그 몸에 지니고 다니는 돈. 그래서 용돈을 버켓머니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용돈을 가정마다 쓰는 용돈의 범위가 아주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여기 수업을 받고 있는 우리 학습자 여러분들께서도 용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범위들이 다 다를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번 본교수가 한번 살펴봤어요. 용돈 관리 문제점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을 보면 돈이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요. 돈 중요한 거 잘 알죠. 근데 문제점으로 용돈을 부모에게 너무 의존해요. 내가 그냥 부모에게 받아 쓰는 돈. 부모가 청소년의 경제 생활에 너무 개입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예산 개념이 바로 부족하다는 거죠.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혹시 가정에 계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경제 생활에 너무 개입, 교육을 통해서 이제 좀 바꿔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이게 개입이 되면은 이제 예산 개념이 부족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는 잘 자립하고 우리 경제 교육을 통해서 뭔가 경제 활동 본인이 어떤 부분을 사용하고 할 때 정말 사용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계획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좀 유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용돈을 얼마나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용돈 기입장 여기서 쓰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실제로 쓰는 친구는 한 3.6%, 한 소수에 불과하게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소비를 너무 많이 해요. 개념이 잘 안 쓰다 보니까 그냥 필요하고 요구하는 거 사용하고 싶은 것들 좀 소비가 좀 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한 저축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 용돈 관리의 문제점이죠.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투자하는 방법도 잘 모른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렇다면 용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용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자, 용돈은 기부를 할 수도 있고, 돈이라는 것은 뭔가를 기부 또 소비할 수 있고, 저축이라든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부를 하는 것은 뭔가를 하는 것은 내 돈을 가지고 나눠준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부는 돈을 나눠준다, 이렇게 돈 나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소비, 돈을 쓰는 것은 소비는 돈을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출, 돈을 쓰는 거죠. 그리고 저축이나 투자하는 것은 내가 돈을 불려나가는 거예요. 돈을 죄송합니다. 돈을 불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부자로 살고 싶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부자가 아니라도 내가 최소한 소비를 막기 위해서는 계획을 잘 짜야 돼요. 그래서 재무 계획이 필요한데 본 강사가 말하는 이 재무 계획에 5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두냐면 방금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우리 돈 쓰는 거, 소비 지출, 돈 쓰는 거, 그리고 돈을 버는 거, 돈을 어떻게 기부하는 거, 돈 나누는 거죠. 돈 불리는 거, 그 다음에 돈을 빌리는 거. 이런 5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돈을 쓸 때, 여러분들 재무 계획을 살 때 돈을 어떻게 쓰고 계획을 잡으려면 돈 쓰는 방법, 스펜딩이라고 그러죠. 돈 버는 거, earning, sharing, 돈을 나눠주고, 돈을 불리는 거, saving, 저축한다든지 투자하는 거예요. 재테크, investing, saving. 돈을 빌리는 거, borrowing. 여러분들 뭐 대출 이런 것들도 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포인트를 잡을지 하나씩 이 시간에 조금 우리 같이 공유하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벌기. 돈을 어떻게 벌어? 자, 여러분들 용돈. 우리 여기 학습받고 있는 우리 학습자분들, 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자, 용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돈 어디에서 생겨요?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이 어, 많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아직 정확히 우리가 뭐 스스로 지금 여기 학습받는 친구들에서도 이제 자립을 해가지고 독립적인 생활을 이렇게 받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근데 대부분 부모로부터 받는 용돈이 많다는 거. 이제 청소년들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아직 자립이 안 된 상황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는 인센티브들이 있어요. 용돈이 어디서 생각을 봤더니, 뭐 성적이 좋다든지, 뭘 상을 받았다든지, 또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보면 어디 뭐 대회에 나가고 뭐 공모를 해가지고 뭔가 입상을 했다든지, 이랬었을 때, 이럴 때 또 용돈 잘했구나 하고 칭찬의 의미로, 뭐 또 명절 때 같은데 세뱃돈, 또 어떤 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수입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뭐 여기서 또 그 자립지원, 재활, 직업재활 이렇게 또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할 건데, 이제 이런 안에서도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뭐 했던 것들. 그리고 이러면 안 되지만 부모를 속여가지고 딴 거 산다고 해가지고 돈을 더 받는 경우도 있어요. 뭐 다 어렸을 때는 이런 경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경우 있었어요. 뭐 부모님께, 자, 문제집이 1,000원인데 2,000원이에요 하고 1,000원을 더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친구들하고 다른 거 밥 사 먹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용돈은 어떻게 버는지 한번 이것은 리서치 조사를 한번 했던 것을 좀 뒤져봤어요. 삼성경제연구소의 이쪽 자료를 살펴봤더니 자기가 쓸 용돈, 돈을 스스로 버는 경우가 한 15% 정도, 15.8% 정도가 있었고요. 미국의 74.1%가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번대요. 거의 특히 유태인들, 이스라엘이라는 유태민족들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4살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다 그러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리드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태인, 유대민족들이 바로 그런 고기 잡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직접 벌어보는 것들.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쪽으로만 가더라도 굉장히 많은 인구수가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보면 유일하게 대학이라는 것을 중시해요. 여러분들. 본 교수자도 뭐 대학에서 있지만 굳이 대학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미국이나 이렇게 유럽같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도 의무교육이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 때문에 고등학교를 다니지만 대학은 정말 공부할 사람들만 대학을 가서 미국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입학을 쉽게 해놨습니다. 공부할 사람들은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가라. 그렇게 해놨지 우리나라 같이 시험 받고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입학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반대로 졸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여기는 공부할 사람들만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들의 직업은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학문 쪽으로 정말 우수한 인재가 되라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고등학교 정도까지 졸업하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봐요. 우리나라도 그게 맞다고 봐요. 굳이 내가 공부할 사람은 대학이라는 것은 진짜 학문을 높이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 능력이라는 게 대학에서 받을 수 있는 학문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그래서 시험도 수학 능력, 수능 시험 본다 그러죠. 수학 능력 시험을 이렇게 봐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아무튼 뭐 여담이었고요. 자,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이렇게 용돈을 해서 번다는 거. 외국의 경우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돈을 버는데 다른 집에 어떤 뭐 개 산보 시키는 거 이런 것들도 소득을 벌이는데 하나의 되는 거로 조사에 나와 있어요. 뭐 베이비시터라든지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거, 병원에서 서류 정리하는 거, PC 작업하는 거, 붕대 잡는 거. 본 교수자도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이 지금 뭐 이제 특수학급이라든지 이렇게 전공과 이런 친구들도 일자리 많이 지금 나가고 해서 이제 용역일도 많이 있고 뭐 정리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용돈을 뭐 벌게 되기도 합니다. 자, 돈 쓰는 거, 그 다음으로는 챕터 2로. 자, 돈 쓰기. 돈은 어떻게 쓰는지. 돈 쓰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펴보면 돈 쓰는 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여러분들 주로 돈은 뭐예요? 지출을 뭔가를 벌어 들어오는 수입. 영향을 주는 거에서 수입이 있으면 이제 돈을 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비 패턴, 소비 습관이 있어요. 이것도 돈 쓰는 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플랜, 각자가 갖고 있는 그 계획들이 있어요. 여기에 어떻게 내가 돈을 쓸지 이것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마케팅. 기업들은 소비자들, 고객에서 호주머니에서 돈을 끄집어내 오기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마케팅을 많이 써요. 그런 기업에서 또 돈을 많이 버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의 마케팅으로 돈을 어떻게 하면 고객이 돈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을까? 그래서 돈 쓰는데 영향을 주는 게 기업들이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본 교수가 돈은 이렇게 써라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돈을 어떻게 써요? 자, 첫 번째로 소비 계획을 기간별로 날짜 우리가 뭐 한 달이라든지 이렇게 일주일이라든지 어떤 기간별로 소비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우리가 현명한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것을 살 때도 신중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우리가 즉흥적으로 또 이렇게 사람들이 뭐 돈 쓸 때 순간 이렇게 훅 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항상 뭐를 살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 때는 뭔가를 사려고 하면 반드시 가격 비교. 한 군데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A라는 곳과 B라는 곳 많이 있으면 많을수록 진짜 비교를 해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 쓰는 게. 그리고 더치페이와 현금 지출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치페이 뭐 여러분들 더치페이 뭐 영어 이것은 뭐 콩글리시예요. 원래 스프릿 이라고 하죠. 각자 이렇게 분담하는 걸로 하죠. 본 교수자도 이제 외국인 친구들 이렇게 좀 있는데 만나보면 이 친구들은 자기가 먹은 만큼만 돈을
외국 문화는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국에 왔었을 때 제일 그 부분에 많이 사회적 문화를 겪을 때 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같이 식당에 왔지만은 본인에서 콜라를 먹었다. 뭐 우리나라 사람도 보통 다 가격을 다 밥 먹자고 한 친구들이 대부분 돈도 지출하고 또 돈이 많은 친구들이 지출하고 하기도 하는데 걔네들은 자기가 딱 먹은 양만큼만 나는 이만큼 먹었으니까 이거 내고 할 거야. 그게 이제 더치페이. 현금 지출 습관을 현금으로 쓰는 것보다는 카드라 다른 걸로 또 직불 카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개발과 같은 투자 성격의 소비에 지출을 하라는 겁니다. 돈은 이렇게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발, 같은 돈을 쓰더라도 내가 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든지 어떤 이런 것들, 내 개발 같은 투자 성격의 소비에 좀 지출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을 할 때는 꼼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과대 인터넷 쇼핑 같은 경우는 과대 허위 광고들도 많이 있어요. 과장 광고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개구리식 소비라 이거 뭔 말이냐면 청개구리들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하죠. 하라면 하지 않고 하지 말으라면 하고 반대로 하는 그 청개구리식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직접 벌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돈을 직접 벌면 돈이 내가 쓸 때 아까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자, 본 강연자가 이렇게 저는 소비 패턴을 합니다. 경기 사이클과 반대로 소비하는 거. 아까 청개구리식 표현했죠. 경기가 좋을 때, 아까 앞에 우리가 첫 시간에 경기가 좋거나 호황, 불황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경기가 좋을 때는 호황일 때는 소비를 줄이는 게 좋고요. 경기가 나빠. 정말 진짜 뭐 자영업자들 죽는 소리 하고 정말 이렇게 할 때는 오히려 소비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경제학을 전공을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소비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 시장이 이제 결정된다고 하죠. 거기서 시장이 형성되면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이 수요 곡선, 공급 곡선 학교 다닐 때 우리 경제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 이 수요와 공급 곡선, 봉필수야가 이제 대학 학부 시절에 이제 경영대를 나와서 이제 항상 우리가 배웠던 것이 어떻게 하면 이 가격이 결정되지? 이것들 교수님이 항상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줬는데 여러분들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이제 이해를 조금만 해보면 돼요. 자, 수요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소비자들 어떤 물건을 많이 이 볼펜이 있는데 볼펜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파는 사람이 딱 한 자루밖에 없어. 근데 이 사람 한 10사람이 이것을 사려고 해요. 그러면 살 사람이 저렇게 많아. 어떤 사람한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돈을 올려서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필요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가 호황이죠. 반대로 경기가 안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막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가 없다 보니까 공급자 파는 사람들이 돈을 싸게 사라도 팔려고 해요. 이게 원래 100원이었는데 싸게 50원에 내가 팔리니까 제발 사주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가격이 뜨는. 그래서 식당 같은 데도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서로 가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가게들을 가격을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좀 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때가 더 돈을 낮아질 때가 돈을 쓰는 게 맞죠.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주식하는 사람들 또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주식도 올라갈 때 팔고 내려올 때 사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 좀 잘못된 습관이 나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돈 나누는 게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나누는지. 돈 나누는 것은 노벨은 어떻게 노벨상을 만들기로 결정했는지. 노벨이 또 록펠러는 왜 록펠러 재단을 만드는지. 이 사람들은 뭔가 나누는 거 기부 문화에서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그 노벨상을 받으신 분 중에서는 고인이 되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으시죠. 자, 이런 사람들은 기부 문화. 이 기부 같은 경우는 돈 나누는 거 아까 본 강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감성적으로 기부하지 말고 기부를 할 때는 나눔을 습관처럼 하는 거. 기부하기 전에는 사전조사. 기부처들도 보면
이걸로 인해서 좀 다른 악한 곳 다 그러지는 않지만 어떤 곳은 이것을 사기로 수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기부한 돈이 어디에 쓰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직접 시간을 기부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제 돈 불리는 방법입니다. 본 강의자가 뭐 이렇게 이 돈을 여러분들 가지고 뭐 빌려준다 했잖아. 뭐 재테크를 하는 그런 그 매니저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근데 기본적으로 교육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돈을 키우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저축을 할지 투자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이것은 성향입니다. 내가 좀 위험한 것을 싫어하면 저축 쪽으로, 안전적인 것을 원하면 저축 쪽으로, 내가 좀 과감하게 조금 한다면 뭐 투자 쪽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저축이 왜 필요한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저축은 올바른 소비 습관을 갖기 위해서 저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저축을 함으로써. 그리고 여러분들 살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축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저축을 하는 이유는 돈을 모으는데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도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꼭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도 저축을 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축을 하면 국가 경쟁력이 더 좋아져요. 아까 우리 국민소득, 뭐 GNP, GDP 이야기했는데 경쟁력이 좋아지고 돈이 필요한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바로 국가 경쟁력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축을 그러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는 뭐 저축을 하는데 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생각해야지 계획이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용돈을 언제 받지? 받는 주기를 한번 봐요. 그래서 일주일에 내가 한 번 받는지, 일주일에 두 번 받는지, 한 달에 한 번 받는지 이런 것들. 용돈은 얼마만큼 받는지.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일주일에 뭐 일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2만 원씩 받는다. 뭐 한 달에 뭐 10만 원을 받는다, 20만 원 받는다. 이렇게 용돈을 받는 거 얼마만큼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저축의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저축할 때 목표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나중에 뭐 운동화를 살래, 나는 나중에 뭔가 뭐 PC 데스크탑을 살래, 태블릿 PC를 살래, 뭔가를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또 저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어떤 친구들은 뭐 결혼 자금으로 또 사업 자금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축을 얼마만큼 하고 싶은지도 한번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축을 내가 매달 교수님 선생님이 그랬죠. 여러분들 그 할 때 저축을 얼마만큼 예금이라는 것과 적금이 있습니다. 예금은 한꺼번에 뭉칫돈을 넣는 거고 적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저축 매월 얼마씩 해 나가는 것이 저축이에요. 그래서 얼마씩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간을 얼마간 할 건지 뭐 내가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저축을 하는 기간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들 대면 수업이 있다면 이렇게 혹시라도 대면 수업이 아니니까 우리 프로그램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이런 워크 활동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용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 학습자분들에게 뭐 교통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딱 해가지고 교통비, 간식비, 식사비, 여가비 이렇게 나누는 한 구분을 조금 해놓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얼마가 사용됐고 화요일날은 얼마 사용됐고 교통비는 얼마, 간식비는 얼마, 식사비는 얼마 했는지 여가 활동으로 내 개발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떻게 했고 물건은 얼마만큼 샀는지도 워크 활동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투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투자 재테크하는 부분들 좀 이야기를 하고 마칠 건데요. 여러분들 투자를 보면 상품이 이렇게 있어요. 나눠져요. 부동산, 주식, 금 좀 어려울 수도 있나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자,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은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동산이라 그러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부동산이라고 해요. 우리 건물, 집 이런 게 움직인가요? 땅 안 움직이잖아요. 이런 것을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움직이는 것, 돈 같은 거 이런 것을 또 동산이라고 그리고 우리 자산 중에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죠. 그래서 주식 이런 거, 금 이런 것들 이 투자 상품인데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 나는 저축을 할지 투자를 할지 한번 망설여진다면 본 강연자가 이렇게 좀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축의 장점을 보면 맡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왜? 은행에서 보관을 딱 해주니까요. 원금 손실이 없어요. 딱 그리고 고정된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단점으로 보면 수익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이익은 좀 기대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은행 저축 이자면 이자율 얼마 뭐 2%, 33% 이렇게 좀 이자율이 낮잖아요. 그래서 그 이자율이 좀 낮은 부분이 있는데, 자, 투자는 이거하고 좀 상반된다고 보시면 돼요. 장점으로는 은행이자 이거의 저축의 단점이 투자의 장점으로 올 수가 있어요. 은행이자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투자가. 근데 저축의 장점이 투자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큰 수익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 확률도 커요. 우리가 뭐 아니면 도,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축과 투자가 이렇게 상반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안정성을 내가 고려할지 어떤 수익성을 고려하는지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 경제교육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현실에 처해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답은 없습니다. 봉 교수자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투자할 때는 절대 빚을 내서 하면 안 됩니다. 여윳돈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두 번째로는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곳에 나누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으라는 속담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바구니에 담았다가 한꺼번에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못 줘. 근데 분산해서 분산 투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투자 대상에 대해 열심히 또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를 대상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각자가 갖고 있는 성향이 있잖아요.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나의 다짐식으로 나는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마지막 좀 우리 담당 선생님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담당 선생님이 학습자들과 좀 이야기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해서 지금 경제교육을 통해서 어떤 투자를 하겠습니다. 또는 저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다짐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수업을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제안을 조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지금 드리는 학습자들에게 드리는 제안과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제안 또 선생님께 드리는 말씀 마지막으로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께 드리는 말씀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먼저 학습자들에게는 용돈을 쓸 때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좀 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용돈 기입장 같은 것을 사용하시고 매장에서 영수증을 또 받는 습관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입장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용돈은 일정 부분은 좀 기부를 하는, 내가 돈을 쓰는 지출도 있다면 기부하는 습관도 좀 들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친구에게 빌린 돈,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거래는 정확히 해야 됩니다. 빌린 돈이 있다면 반드시 갚는 습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집안에서 학습자들과 같이 드리고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부모님이 있다면 집안의 경제 상황을 아이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게 경제 교육이 됩니다. 우리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너무 과한 소비를 하면 안 돼. 좀 상황들도 우리 친구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또 용돈의 범위, 양, 빈도를 아이들과 협의해서 정하는 거. 그냥 너 일주일에 얼마 이러지 말고 아이한테 너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 계획을 세워서 그걸 받고 같이 협의하에 정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용돈을 알아서 쓰도록 용돈의 범위를 좀 늘려주는 것도 좋고요. 아이들한테는 용돈 가계부를 쓰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너 엄마가 아빠가 한 달에 얼마씩 지출을 하는데 반드시 용돈 기입자 가계부를 써가지고 얼마가 지출이 됐다, 얼마가 내가 수입이 들어온 거에서 지출이 얼마를 했고 그 사용 그 지출처, 우리 애가 뭐 물건을 사는데 좀 돈을 썼구나, 먹는데 좀 식비로 많이 썼구나, 교통비로 많이 썼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범위를 늘려가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주고요.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오히려 밖에서 노동 기회를 만들어 돈을 벌도록 해볼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부모님이 안에서 끼고 있는 것보다 나중에 스스로 좀 자아를 만약에 상황이 가능하다면 우리 친구들이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체를 갖고 있고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면 좀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살 때는 우리 자녀들이 직접 조사해서 물건을 사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자녀 경제교육에 도움이 된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선생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들 경제교육 우리 선생님들이 또 여기 프로그램 담당 선생님도 계시고 하지만 이론 교육만 시키지 말고 교육할 때는 좀 재미있고 현실감 있게 좀 가르쳐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이 좋아하는 영화를 경제 경영 교육 교재로 활용하도록 좀 해서 서로 토론 토의하도록 경제가 어떤 것인지 그냥 선생님이 주입식 교육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좀 그 영화를 통해서라든지 경제 경영 어떤 교재로 해가지고 서로 그 영화를 보면서도 토의 토론하면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 내용 안에서 벌어지는 일, 그 결과물을 갖고도 좋은 의사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교육 제안은 해드리고요. 포르투갈 속담 하나 말씀드리면서 수업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친구는 초대하면 가는 것이 좋고요. 가난한 친구는 설사 초대하지 않더라도 이따금 찾아가 주는 게 좋습니다. 포르투갈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부자 친구는 초대하면 누군가가 당신이 부자 친구라면 초대하면 가 주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친구들 상대가 초대하지 않더라도 이따금씩 한 번씩 찾아가 주는 것도 현명하다는 겁니다. 자, 본 교수자의 강의 경제교육은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기회 됐을 때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십시오.